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공연 음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공연 음향은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연 음향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라이브 사운드 핸드북, 그 책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공연 음향 라이브 사운드는 실제로 공연 현장에서 사용되는 음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여기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 그러니까 음향 관련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 레코딩도 있고, 뭐 영화 음악도 있고, 라이브 공연에 있는 것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녹음하다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공연하다가 잠깐 소리가 안 나와 다시 할게 이러면 안 돼. 한번 공연하는 사람들이 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서 힘을 합쳐서 팀워크를 한 거기 때문에 라이브 사운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자 잘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거 보면 되겠다. 예, 여기가 스테이지가 되겠죠. 무대가 되고 여기가 객석이 되는 거죠. 무대와 객석은 완전 다른데요. 우리가 여기를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이쪽은 뭐 하우스라고 많이 불러요. 자, 일단 하우스 먼저 기준 볼까요?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렇죠? 객석에 앉아 있고 그 앉아 있는 기준에서 스피커는 이쪽에는 스피커를 우리가 레프트, 이쪽을 라이트. 우리가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 쓰듯이 레프트, 라이트를 구분합니다. LR 스피커가 있어도 앞자리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스피커 이렇게 지향하다 보니까 가운데 이 자리가 실제로 좋은 자리, 비싼 자리, VIP 자리인데 안 들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프론트 필 앞자리에다가 작은 스피커를 놓고 고음을 보강시켜 주는 거야. 이런 구조를 가져요. 되죠. 이걸 프론트 필이라고 해요. 우리가 뮤지컬 같은 데 가거나 공연 큰 데 가도 이 자리가 늘 안 들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스피커를 놓는데 이 스피커는 이 메인 스피커와 같은 회사 제품의 좀 작은 사이즈를 선호합니다. 왜? 스피커에 따라서 음질이 차이 나거든. 그 회사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프론트 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스피커가 전체를 커버하겠죠. 만약에 객석이 사람이 더 많아, 이 뒤까지도 사람 쳤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스피커를 또 싸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런 스피커를 메인 스피커에 보조한다는 의미에서 서브 스피커라고 하고, 이 스피커는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에 지연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 스피커라고도 해요. 딜레이 타워라고도 하고. 자, 내 말 이해돼요? 나중에 오디오 설명할 텐데 그 소리의 신호는 전개 신호를 받기 때문에 동시에 이 메인 스피커와 서브 스피커가 나간다고 하지만 그 공기 중에서 소리가 여기 앉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먼저 들리고 이게 나중에 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두 개가 들리니까 명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스피커를 지연을 놔서 이 스피커에 맞게 이 소리를 천천히 보내는 거예요. 이거 설명도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딜레이 스피커라고도 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더 왔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더 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 놓으면 스피커를 또 놔야겠죠. 이 스피커를 뭐라고 할까? 여기다 놓는 스피커를. LL. 여기는 RR. 이해되죠? 별로 어렵진 않아. 그냥 현장 나갔을 때, 야, 메인 스피커 L로 와라. 근데 여기 있고, LN 여기고, 딜레이는 여기고, 프론트 필 스피커 여기다. 요것만 알면 전체 하우스를 책임지는 부분들 다 하게 되겠죠? 끝. 자, 객석을 만약에 우리가 페이먼트로 따져본다, 돈을 따져본다. 그런데 얼마일까? 여기가 만약에 이번에 콜드플레이가 오면 이 자리가 얼마일까? 이 자리가 얼마일까? 생각하겠죠? 이 자리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좋은 자리를 어떤 게 들어와? 음향 컨트롤 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비싼 자리를 뭐 30자리를 빼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거예요? 공연에서 소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여기 FH를 놓고 씁니다. 한 3분의 1 자리쯤에다가 스위치를 놓고, 맨 뒤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맨 뒤로 하게 되면 이게 만약 벽이다. 그러면 소리가 막고 튀긴 소리 들리겠죠. 그래서 맨 뒤로 안 가고 요 정도
공간에 3분의 1 지정해 놓고 또 레프트와 라이트가 다 보이는 센터에 놔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어떻게 할까? 여기 자리 여기 쓰세요. 그러면 이 스피커 나오고 이 스피커 고장나도 이 스피커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또 소리를 가운데서 패닝을 주어서 드럼 칠 때 뚱뚱뚱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들리면 모르잖아. 그 느낌을. 그러니까 패닝을 잘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우스 콘솔을 놓는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하우스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지, 무대죠, 무대. 무대는 좀 약간 상황이 달라. 무대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수들마다 다르니까. 여기 지금 가수가 서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바닥에다가 놓는 스피커를 우리가 무슨 스피커라고 그래요?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죠. 또 뭐라고 할까? 모니터 스피커라고도 하고, 바닥에 놓는 스피커라고 해서 풋 스피커라고도 하고, 또 마치 모양이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으로 됐다 해서 웨지라고도 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웨지? 웨지를 한국말로 하면 쐐기. 쐐기란 말은 들어봤어요, 쐐기? 만약에 통나무가 있어, 통나무 도끼 찍으면 어떻게 돼? 쪼개지겠지. 근데 통나무가 아주 커. 도끼를 찍으면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도 거의 안 되잖아. 틈이 벌어지면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박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무 벌어지겠지. 이거를 이때 말하는 걸 쐐기를 박다. 한국말로 들어봤죠? 쐐기를 박다는 말은 그런 모양으로 역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싶다 그럴 때는 그 삼각형짜리 나무 쪼가리를 대고 보이잖아요. 그게 모양이 쐐기 모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인데 잘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고, 오히려 그런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모니터를 웨지 모니터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피커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작아야겠죠. 왜? 여기 앞자리에서 보면 이게 너무 크면 가리잖아. 또 앞에 있는 스피커는 클 필요가 없어요. 왜? 스피치만, 보컬만 나오면 되니까. 스피커 유닛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뒤쪽에 있는 스피커는 어때요? 좀 크죠? 뒤에 있는 거는 드럼, 베이스 뭐 이런 큰 악기들이, 시끄러운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 사이즈가 커야 돼요. 그래서 저음까지 다 나올 수 있게 디자인하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모니터 스피커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내가 움직일 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빠지거든. 그래서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할 때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것보다 사이드에다 스피커 놓고 여기 채워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 필 스피커. 사이드 필 스피커 설치해야 가수가 왔다 갔다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소리가. 이렇게 사이드 필 스피커와 웨지가 있다. 만약에 음악 중심이 아니라 만약에 패션쇼라든가 뭐 이런 뮤지컬 같은 거라면 어떻게 할까? 바닥에 스피커 있으면 걸리겠지. 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천장에 매달아. 탑필 위에 매달아서 스피커를 쏟아내죠. 그러면 무대가 클린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뭐 소리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좀 어려워도, 그래도 어떤 전체적인 그런 공간들이 깨끗해지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메인을 씁니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혹시 노래방 가본 적 있어요? 노래방은 어떤 스피커입니까? 사이드 필을 쓰죠. 되게 잘 들리죠? 왜? 스피커의 위치와 귀의 위치가 가깝거든. 만약에 모니터 스피커처럼 바닥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바닥에 걸리기도 하지만 또 올라오는 소리가 걸리죠. 그래서 스피커는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게 최고 좋은 스피커. 자, 이렇게 해서 스피커 위치가 됐고, 그 다음에 모니터 콘솔. 얘는 뭘까? 모니터 콘솔. 얘는 원래 여기서 컨트롤하는데 가수 입장에서 뭔가 모니터 상황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저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멀게 이르면 공연이 큰 규모면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리를 하자. 마이크에서 나온 신호를 동일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한 신호는 콘솔 쪽으로, 하우스 쪽으로 보내고, 한 신호는 모니터로 보내는 거야. 완전히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키는 그 기계를 스플리터라고 해요. 스플리터. 이해돼요? 마이크 선 안에다 잭 두 개를 넣으면 Y잭이 되잖아. 그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분리를 시켜줘요. 스플리트를 해주는데, 그 스플리터 된 신호를 하우스에서는 메인만 들리니까, 메인만 신경 써도 되니까 편하지.
모니터 쪽에서는 가수들의 모니터 상황을 계속 디테일하게 조정하니까 가까이에서 하니까 더 쉽지. 그래서 공연이 크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공연이 작은 경우는 그냥 하우스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모니터 콘솔을 쓰는데 모니터 콘솔은 실제로 가수와 친밀성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가수나 연주자나. 그래서 되게 친한 사이일 경우에 모니터 콘솔을 많이 맡기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돌발 상황들을 잘 체크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 콘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대 내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관여를 해요. 뭐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한 두 곡, 세 곡 부르고 또 나가서 옷 갈아입고 또 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퍼포먼스 할 때 어떤 상황을 할까? 귀에 차고 있는 인이어 같은 것들이 접선이 빠진다거나 마이크 방에 틀어졌거나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무대 감독들이나 무대 모니터 콘솔들이 계속 체크해 준 거죠.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대 안에서 그 긴박하게 움직이는 상황들을 모니터 쪽에 진행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라이브 사운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공연을 위한 시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장비 들어오지만 공연장에 비해서 공연 야외 가설문이라든가 별도의 공연들은 그거에 맞게 디자인이 되겠죠. 공연이 만약에 여기 뭐 올림픽 공원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겠죠. 그렇죠? 뭐 콜드플레이 한다. 그럼 콜드플레이 공연 정보를 입수해요. 아, 여기 그 공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어떤 악기들이 들어갈 것이며 이런 장비들이 쭉 들어가겠죠? 그거에 맞게 공연장 시설을 확인하겠죠. 어디? 잠실 주경기장이다. 그럼 거기는 뭐 몇만 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그러면 스테이지가 어떻게 꾸밀 것이며 또 음향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며 콘솔 자리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쭉 공연장 시설 정보를 입수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맞게 이제 디자인합니다. 자, 그러면 1층은 스피커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2층은 어떻게까지 커버가 되게 타워를 뭐 스피커를 세울 수 있는 타워를 20m 세운다거나 10m 세운다거나 세워요. 그리고 3층까지 가면 안 되니까 3층은 직접 매달아 쓰겠다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음향 디자인이에요. 이해돼요? 공연이 좀 작으면 뭐 그래도 그냥 쉽게 하겠지만 공연이 커지면 그 지역마다 소리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 그 교황 그 대전에 왔을 때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요.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모든 거를 다 스피커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피커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서 같이 활용하는 것들을 디자인했어요. 월드컵이 된 지 10년이 지나니까 거기 있는 스피커들이 멀쩡한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새로 스피커들을 다 천장에 매달아서 저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어차피 비중은 스피치가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스피커에 있는 그 고음 나가는 유닛을 다 갈았어요. 그 가는데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게 더 인건비가 더 쌀 수 있어. 다 갈아주고 그래서 메인 스피커와 그 라운지에 있는 데 있는 스피커들을 다 딜레이를 잡아서 디자인을 딱 했더니 소리가 딱 나는 거야. 사이즈가 큰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있는 장비들이나 소리 딜레이를 맞추는 디자인들을 이렇게 하죠. 자, 이제 디자인이 끝났으면 여기 필요한 장비들을 목록을 작성하겠죠. 아, 콘솔은 어떤 걸 가져가고 스피커는 어떻게 케이블 얼마큼 다 정리를 해서 필요한 만큼의 차트가 있어요. 일본에 한번 페스티벌을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여자 직원이 음향팀에서 요코하마인가 글쎄 동경에 있는 요코하마에서 페스티벌 하니까 A4지에다가 필요한 리스트 다 짜놨더라고. 짜놓고 약간 그 비닐같이 생긴 그 주머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면 그 명찰 같은 큰 명찰이 되고 일할 때는 옆에다가 채우고 일하고. 그래서 실제로 다 콘솔들을 켜놓고 다 패치를 다 해놓고 저장을 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얘네들은 참 꼼꼼하게 하는구나. 장비 목록, 그럼 이제 장비 차가 오면 거기 장비를 상차하고 현장 내려가서 하차하고 장비를 세팅하고. 세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공연장이야. 일단은 스테이지로 갈 장비들 스테이지로 가게 하고 FOH로 갈 장비들 FOH 따로 가게 하겠죠. 표시를 해놔야겠지. 이게 일 두 번 하게 되잖아, 잘못하면. 여기까지 다 갔다 왔다 다시 가면 일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렉마운트에다가 표시하겠죠. FOH라고 표시해놓으면 이건 FH로 이동을 하게 되고 나머지 잘 잡습니다. 스피커의 위치를 잡고 앰프 위치 잡고 다시 콘솔 잡고 위치 다 잡은 다음에 필요 없는 뭐 뚜껑이나 커버 같은 것도 따로 모아서 깨끗이 정리해놓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과정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스피커를 뭐 디자인하거나 이럴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위치를 잡는 데까지 그 다음 단계는 필요 없는 장비들을 다 정리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하면 굉장히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하고 배치를 다 하겠죠. 세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치 잡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케이블을 깔아야겠지. 어떤 케이블 먼저 갈까요? 전원부터 해요. 전원부터. 동력 메인 전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전원 인입 과정부터 전원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음향 콘솔에서 아웃풋 되는 것도 다 연결합니다. 콘솔에서 앰프로, 앰프에서 기타 등등 이제 모니터로 다 스피커선까지 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풋 하죠. 인풋 어떻게? 그러니까 스테이지 박스에서 악기별로 하나씩 다 인풋 연결해가지고 인풋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일하는데.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인풋 연결하다가 아웃풋 연결하다가 하게 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튜닝을 하겠죠. 메인 스피커가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공간에 맞게. 물론 좋은 스피커겠지만 이 공간에 맞게 소리가 리플렉스돼서 들어오는 소리도 있을 테고 저음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공연이 뭐 힙합이야 아니면 EDM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레벨보다는 저음의 비중이 높으니까 저음을 어떻게 디자인하겠다 이런 디자인을 그때 튜닝을 또 하는 거예요. 물론 오디오 디자인했지만 현장에 맞게 또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컴퓨터로 다시 측정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가야 정확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늘 들었던 음악인데 틀어봐. 내가 이거를 이어폰 들었을 때랑 방 안에 들었을 때랑 잠실 주경장에 들었을 때랑 그 느낌을 알아서 여기에 너무 저음이 많습니다. 뭐 500Hz가 많습니다. 디자인을 합니다. 마지막 튜닝은 어떻게? 레퍼런스 음악으로 내 귀로 마지막 측정을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언제 공연하는 거지? 사람들이 꽉 찼을 때. 튜닝 언제 하는 거지? 사람들이 없을 때. 그걸 감안해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음압에 대한 것도 계산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아이돌 공연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아무리 뭐 좋은 스피커를 하더라도 스피커보다 더 센 스피커 있지. 여중생들 소리를 질러대면 안녕하세요 뭐 빅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소리를 막 이제 질러대면 스피커가 안 나오는데 안 들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매스킹이라고 하지. 그 매스킹을 이겨내야 돼 스피커가. 그래서 여중생 때문에 대한민국 음향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중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 뭐 이모 이 정도 그 그분들이 뭐 G.O.D라든가 이런 가수들 공연할 때 많이 음향의 물량을 늘려줬죠.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맞게 감안해서 튜닝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사운드 체크 합니다. 메인은 다 된 거고 모니터 스피커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 하나씩 다 소리 내고 확인을 합니다. 레벨 똑같이 잡아놓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웃풋 체크지. 아웃풋 체크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인풋 체크 다 해요. 마이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수들이나 연주자가 나오지.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연주자가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노이즈가 나. 선이 불량이야. 그럼 연주자가 가만 앉아 있어야 되잖아. 되게 민망한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자들 불러. 그 다음에 체크하고 이걸 이제 리허설이라고 하죠. 보통 뭐 이제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드레스 리허설도 하고 하는데 시스템 리허설 먼저 합니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음향, 조명, 무대 팀들이 한 번에 다 플레이백 같은 거 다 확인하고 나면 가수가 맨 마지막 나와서 체크합니다. 그럼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가수에 맞게 노래를 좀 잡아주거나 이렇게 소리가 다 끝나고 나면 기본의 테크니컬 리허설을 다 끝내고 이제 본 공연에 들어가 있죠. 본 공연 때는 어떻게 될까? 변수가 워낙 많은 거야. 어떤 변수가? 뭐 관객들이 지나가다가 케이블을 밟을 수도 있고
뭐 선이 뭐 오키스도 이런 것 안전 요소들을 최대한 잡아놔야 돼. 그리고 스피커나 이쪽 근처에는 전기라든가 낙하 사고가 있으니까 안전 패스를 치고 케이블들 안전하게 다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나가다가도 공연에 나는 음향팀인데 조명팀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공연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연을 만듭니다. 공연하다 보면 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될 경우도 있고 작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 무대 쪽에 있는 FD들은 그 현장 상황들 계속 체크하고 스피커가 어디 있어? 무대 옆에 있죠? 앰프는 어디 있어요? 앰프 무대 옆에 있지. 스피커 옆에. 그러다 보니까 무대 FD가 앰프의 그 레벨 미터를 보는 거야. 레벨 미터가 너무 클리핑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스피커가 아예 나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대 쪽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거죠. 현재 지금 상황이 앰프가 계속 클리핑이 뜹니다. 그럼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럼 줄이든가 맞춰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장비를 해체하고 철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팅한 거에 반대 순서대로. 그럼 제일 먼저 뭘 할까? 인풋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인풋. 마이크, 특히 컨덴서 마이크, 좀 이렇게 제어박스 이런 좀 이렇게 예민한 것들을 먼저 다 수거하고 그 다음에 인풋 케이블 다 선 다 걷고 아웃풋 케이블 걷고 전기선 걷고 장비 철수하고 순서대로 모든 게 다 이게 1년의 순서인데 이거를 막 손에 잡힌 대로 하잖아? 나중에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케이블 깔았어. 깔고 위잖아. 이거를 맨 끝에서부터 걷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걷으면 완전히 엉켜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나갔을 때 일을 하게 되잖아요. 했을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일의 순서대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거나 튜닝을 하거나 오퍼레이트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진 않을 거야. 스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장비를 어떻게 철수하고 한다. 어떻게 귀한 마이크들,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한 자료당 100만 원 이상 다 비싸니까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런 식으로 1년에 라이브 사운드의 A to Z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사실은 쉽게 간과하고 손에 잡힌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야. 프로세스. 그래야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 자, 장비 해체 및 철수도 사실은 좀 좋은 공연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바로 철수 안 해요. 왜냐면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철수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관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세팅 시간, 철수 시간도 타이트하게 준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도 좀 많이 충원해서 해야 돼요. 그 장비 이동간에 이럴 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장비 이런 거 여러 가지 외적인 게 크니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공연을 하려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쵸? 내가 우리 팀이 힙합 팀이 지금 마이크가 지금 몇 자루가 필요하고 디제잉 마이크가 필요하고 이번에는 스트링을 10명 더 불러서 할 거다. 국악기도 좀 들어갈 건데 이거를 설명을 해. 전화로 설명하기에 내가 1시간 동안 시간 주면 잘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프린트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기 훨씬 나아. 해외 나간다 만약에 이거 너무 잘해가지고 영국의 에딘버러 프렌즈 페스티벌 가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 라이더를 보내줘. 우리는요 그 해금이 있는데 해금은 어디 위치하시고 마이크는 누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모니터 어떤 거 필요하시고 손으로 다 써둔 것보다 정확한 그림으로 텍스트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구두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미싱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페이퍼를 주는 거야. 이게 라이더예요. 라이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기술 조항이 들어가 있는 테크니컬 라이더가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의전에 관련된 허스피털 라이더가 있고 기술 조항은 이런 거지. 우리 스피커 이 정도 스피커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이크 이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기술 조항이고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리핀 어느 지역에 있는 바나나를 먹어야 된다. 2개를 먹어야 되고 망고를 먹어야 되고 또 물은 3다수 안 돼. 우리는 에비안을 먹어야 돼. 나는 거울이 어느 사이즈 이상 되는 거울이 있어야 되고 목걸이는 5개 이상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필요한 요구사항 있잖아. 이거 돼야지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하스피탈라이더입니다. 비행기는 뭐 어느 급 이상, 뭐 비즈니스급 이상, 뭐 퍼스트 오피서지, 뭐 비즈니스 이상, 그다음에 호텔은 어느 정도 급. 밥은 아침밥은 어떤 거로, 어떤 것도 안 되고 향신료는 뭐 빼야 되고 이런 내용들 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게 해주면 되지. 그게 하스피탈라이더고 테크니컬 라이더. 우리가 이제 하스피탈라이더 쪽은 넘어갈게요. 우리가 할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기술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술 조항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음향 시스템은 좀 뭐 서브퍼가 필요하고 플라잉을 매다는 걸 선호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선호하는 제조사는 뭐 프랑스의 에러코스 회사나 뭐 독일의 DMB나 무슨 뭐 JBL이나 이런 등등등 회사 이게 되게 탑 브랜드들이거든. 나는 그냥 어떤 스피커는 괜찮아. 근데 이 정도는 해줘.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레벨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OH 아까 우리 FOH 기억나죠? FOH가 뭐의 약자냐면 프론트 오브 하우스의 약자 아시죠? 그래서 모니터 콘솔 FOH는 행사 장소의 3분의 2지점에 중앙에 위치하고 발코니 발코니 실내 공간 같은 발코니 있잖아. 머리 위에 한 칸 있잖아요. 거기 밑에 안 된다. 1편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모니터는 뭐 무대 오른쪽에 위치하거나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모니터는 어떤 게 몇 개가 필요하고 마이크는 어떻게 가져올 것이며 악기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테크니컬 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니컬 라이더는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여기다 넣고 싶겠지. 그렇지 않아?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럴 때 나도 안 써봤는데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줄 수 있는지 다 확인하고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혹시 이 스피커로 가능하겠냐고 콘솔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고 다시 라이더를 보내요. 다시 또 쪽에서 된다 안 된다 주겠지. 이 과정이 이 라이더 과정이 계속 필요해. 그래서 서로 합의 본 상태이면 끝. 그러면 마지막 이메일 가지고 그거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콜드플레이도 보니까 무조건 도글제 DMB 원한다. 그래서 DMB 회사가 다 모여서 디자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층, 3층은 프랑스 에러코스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라이더 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공연 정보가 필요해. 아니, 공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늘 어떻게? 이렇게 시간은 언제? 19시에 시작해가지고 4분간은 걔 영상을 틀어준다. 카운트다운 선언할 거고 땡땡땡 위원장이 얘기할 거다. 그때는 무선 마이크를 했으면 좋겠고 조명은 당연히 꺼야겠죠? 영상이 플레이되고 입출입은 좌측에서 와서 좌측으로 나간다. 위치는 단상 중앙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해주니까 이것만 한번 읽으면 이해가 딱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맞게 뭐 특수효과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 조명 등등 들어가는 것들을 큐시 들어갑니다. 타임테이블. 이게 있어야 공연 전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이걸 갖고 여기에 맞게 연출할 수 있겠죠. 항상 문서가 제일 중요해요. 문서가. 페이퍼만 잘 준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무대 악기가 좀 복잡하다. 여기는 보니까 대금, 소금, 해금, 가야금, 뭐 검은고 가야금,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리, 티평소, 건반, 셋드럼, 팀파니 어때요? 음악 엔지니어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드럼은 엄청 소리에서 시끄럽잖아. 거기에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들이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대금도 있고 뭐 엄청 진짜 국악과 양악이 뭐 완전 그냥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연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5시간 줄 테니까 똑같이 그림 그릴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전화로? 안 돼요. 그림 그리기 정확한 거야. 자, 그림을 보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모니터 스피커 위치, 다이나믹 마이크, 라인 인풋. 라인 인풋이 뭐지? 키보드라든가 기타 같은 픽업 마이크들, 컨덴서 마이크. 요거는
그 기타에다가 저 바이올린 같은 데 붙이는 바이올린의 브릿지 같은 데다가 마이크를 살짝 대죠. 그런 미니어처 마이크긴 하지만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움직일 때도 다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바이올린 같이 좀 스트링 계열들은 이렇게 픽업 마이크를 쓴다. 픽업 마이크 쓴다. 그리고 컨덴서 마이크는 여기 그 피리에 그다음에 퍼커션의 앰비언스로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라인 인풋은 베이스 기타 건반 여기 들어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여기에 소금, 해금, 뭐 이런 가야금의 태평소에 들어가 있다. 지휘사가 서 있는 기준으로 모니터 스피커 2개가 되어야 되고 요 존에다가 마이크 모니터를 줬으면 좋겠다. 여기는 사이드 필. 우리 사이드 필이 아까 배웠죠? 전체적으로 소리를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디자인 됐습니다. 지휘자 자리는 몇 미터에 뭐 사이즈 얼마나 된다. 이런 무대 도면을 주면 적어도 이거 도면 갖고도 어느 정도 일단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잖아. 그렇죠? 테이블 미리 포스해 놓고 올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동아리 같은 거 조그맣게 뭐 밴드를 하더라도 다 라이드를 만들어 봐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주면 훨씬 더 신뢰감이 있겠죠. 이런 문화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채널 리스트는 뭐 하겠다. 드럼은 뭐 드럼의 킥에 뭐 어떤 다이나믹 마이크에 베타 9일 이건 오타인데 컨덴서 마이크죠. 그리고 드럼 스네어는 뭐 다이나믹 마이크 SM57 쓰고 드럼 오버헤드는 AKG C451을 이런 식으로 그 악기명과 구분들 그다음에 쭉 해서 모델명까지 썼어요. 수량 개수까지 여기에 채널 리스트가 다 되는 거야. 그렇죠? 채널별로 이렇게 쓰게 되면 어때요? 이 채널 가지고 입력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뭐 내한공연 한다. 내한공연이라 투어 한다. 전국 투어. 누구 가수 어떤 가수 좋아요? 분들은 아니까 한번 해볼까? 네. 빅뱅이라도 한번 해볼까? 빅뱅 전국 투어 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채널 리스트 주고 그대로 그 이 디지털 콘솔에 저장을 해놓는 거야. 불러와. 그러면 금방 끝나지 시간이. 아날로그 있을 때는 그때마다 소리를 다 잡아야 되는데 디지털 콘솔 있을 때는 자 채널 리스트대로 마이크랑 뭐 그 위치 똑같이 잡아서 해놓고 꽂으면 끝나. 예전에 그 힐송이라고 내한 공연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가 6,000석 정도 되는 실내체육관인데 거기가 대관을 보통 이틀 전에 잡아놔야지 하루 세팅하고 가는데 대관이 너무 짧아가지고 못한 거예요. 당일날 새벽 4시에 끝났어. 그 전날 10시에 끝나니까 철수하니까 새벽 4시더라고. 4시부터 세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시부터 뭘 해? 무대 설치하고 트러스 설치하고 그것까지 하는데 아침 8시까지 그 사람들이 한 거야. 그러고 나면 음향팀이 9시에 와서 장비를 로딩하고 조명팀 장비 지급해가지고 조명 음향 같이 올리고 4시까지 끝내는 거야 전부 다. 그때 이제 호주에서 와서 USB 하나 갖고 와가지고 딱 꽂더라고. 그리고 소리 듣고 1층, 2층, 3층 다니면서 소리만 체크하고 인풋 체크만 잠깐 하고 끝나더라고. 나는 되게 밤새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소리를 USB 딱 불러서 쓰니까 소리가 잘 나더라고. 저 좋은 세상이다. 옛날 안 하는 것 같으면 드럼 킥 하겠습니다. 킥 치세요. 킥 스네어 하세요. 뭐 오버헤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 이제 채널 리스트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도 디지털 콘솔이 되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음향 감독들이 뭐 약간 좀 이렇게 어깨 좀 크고 막 힘 세면 또 손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력이 좋아져요. 테이프 치고 하면 뭐 여자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 저 현장이 예전보다 장비를 뭐 몸으로 드는 일이 줄어들고 또 좀 더 정교한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디지털 콘솔이 되면서 실제로 보면 방송 기술 관련된 쪽에 여자들이 많아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아웃풋은 어떻게 연결할 거다. 그다음에 스테이지 렉은 뭐 메인 에러를 쓰고 뭐 모니터 어떻게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다 적어놔요. 이대로만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공연 관련돼서 이런 인풋 채널 리스트, 아웃풋 채널 리스트를 주면 이거들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플라시 도밍고 작년 가을인가 맨 마지막 오퍼레이팅 우리가 했거든요. 하면서 우리는 오퍼레이팅이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니까 걔네들이 준 라이더에 맞게 다 연결해주고 끝.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편하게 서로 역할이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 시설 정보 입수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어요. 전기는 어떻게 쓰며, 장비 동선 어떻게 움직이며, 뭐 파턴이 몇 개 있으며, 여기 그 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백스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여기 통제실은 어떻게 되고, 장비 반입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고, 천장의 그리드가 어떻게 되는지, 매달 수 있는지 아닌지,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계단 하나가 엄청 크거든. 계단 하나 때문에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로딩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엔지니어들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면을 맞겠지, 도면. 먼저 뭘부터 가냐? 평면도를 보죠, 평면도. 아, 여기는 스테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의자 객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요거에 따라서 맞게 무대를 보고 스피커 위치를 결정하겠죠. 디자인하고. 측면도, 단면도라고 하는데, 단면도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스피커 위치를 잡을지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이나 실제로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 이걸 봐야겠지. 그죠?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시설 장비, 뭐 현재 컨트롤룸에 있는 전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확인해가지고 이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신호를 2개 빼줘가지고 만약에 뭐 로비나 뭐 기타 이제 다른 층에서도 오디오를 들어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신호를 아까 통제실을 보내서 통제실에서 어디 나눠 쓰게 이렇게 디자인하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입니다. 자, 차량이 어떻게 반입이 되는지 로딩 덕이 돼 있고 이렇게 요즘엔 잘 돼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여기에 그 무대 백스테이지로 다 이입되니까 장비를 반입하거나 이런 게 편하죠.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어떻게 할 것이다. 현재 그러면 그 객석이 어느 정도 되니까 높이를 얼마, 트러스 높이를 뭐 15m로 잡고 스피커는 12m 정도 해서 내리자. 스피커 한 통당 3cm니까 몇 통을 매달면 얼마나 되고 우퍼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앰프렉은 이쪽에 하나 두고 전기를 나눠서 전기에서 신호가 나가게 그리고 콘솔을 이 자리에 놓고 콘솔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뭐 웨지 스피커랑 사이드필 스피커를 딱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셋업할 때 훨씬 편하겠죠. 이번 공연 이렇게 할 거니까 뭐 조명을 줘요. 그러면 세팅하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여기 맞게 세팅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뭐 작은 장비 갖고 갈 때 그냥 하겠지만 작은 장비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 그죠? 이런 훈련들을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정교한 튜닝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프레임 바텀이 이제 바가 있죠. 스피커를 매다는 그 범퍼가 있어요. 범퍼에 가운데다가 하나 매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1번과 11번에 그 호이스를 그 도르래 같은 거를 2개 달아요. 그래서 각도를 스평을 넣고 하면 모르겠지만 각도를 줄이겠지. 이렇게 스피커가 약간 숙이게 그러려면 이렇게 정교한 튜닝하기 위해서 각도를 길이를 틀리게 주죠. 높이가 틀리죠. 그지?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 그 4889는 마이너스 4도에 프레임 앵글을 주겠다. 마이너스 4도를 올리는 건 플러스 4도고 내리는 게 마이너스 4도지? 마이너스 4도의 범퍼에 프레임을 주고 예? 그 다음에 스피커는 2번 요 스피커부터 여기 7번까지 스피커를 그대로 일자만 일자 스피커를 그리고 그 밑에부터는 1도씩 마이너스 주고 2도, 6도, 6도 여기는 많이 꺾어가지고 이렇게 스피커를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꺾이게 이렇게 디자인해야 스피커 소리가 잘 나오겠다. 이게 다 이제 컴퓨터에 입력된 신호니까 이거들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재밌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연해볼까? 이렇게 설치해봤어.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보면 여기가 88 잔디 광장이거든. 그러면 스피커 소리 이렇게 납니다. 마치 이게 뭐처럼 보여? 나뭇잎처럼 보인다고 하세요. 네. 나뭇잎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언덕백이거든요. 언덕백인데 스피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으로 놓고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6도 해가지고 스피커 디자인을 이렇게 나오더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마이너스 7도 해볼까? 5도 해볼까? 바꾸면 되지. 이거 맞게 컴퓨터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실제로 셋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구멍을 각도를 주는 거야. 스피커의 각도를. 그러면 실제 올라갔을 때 소리가 딱 나와.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 이게? 아까 저기 그 공학적인 베이직에 많이 봐요. 시스템 문제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스피커 한 통당 뭐 앰프 두 통당 스피커 3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앰프 결선도를 만들겠지. 앰프 렉을 어떻게 짤 것이며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스피커 시뮬레이션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디자인하면 스피커 디자인은 감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비를 어떻게 상차하겠다. 상차할 때 차량에다 상차할 때 차량에 대한 장비 리스트를 쭉 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해. 잘못 갖고 와. 그러면 공연 망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타고 실제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차의 바닥 사이즈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계산해서 캐드로다 그려요. 이렇게. 그럼 되는구나. 매번 그렇게 하진 않고 대충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게 간격이 많으면 차가 움직일 때 쿵쿵쿵 되겠지. 쿵쿵 되지 않도록 최대한 딱딱딱딱딱 마치 테트리스 알아요? 테트리스?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최대한 압착해서 디자인하고 마켓을 딱 묶어줘요. 그래야지 차가 흔들리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장비를 상차하고 가로 세로 길을 잰 다음에 대충 짜보는 거예요. 그냥 다 일하는 게 없어 세상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디자인하고 실제로 이렇게 장비를 높이를 했을 때 얼마큼 높이 나오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짜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끈을 묶어요. 한 번씩 이걸 맞춰서요. 이렇게 장비를 내릴 때는 리프트를 통해서 내리고 내릴 때는 안전하게 작업을 합니다. 자, 스피커 설치는 일반적으로 객석 기준으로 좌우측에 배치를 하고 스피커 지향각과 객석에 전달되는 소리를 감안해서 어떻게 그리고 스피커가 설치하다 보면 객석을 가리게 되겠지. 그런 것까지 최소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 기획자라도 얘기를 해야 돼. 여기 놔두게 되면 객석 5개 날라갔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고. 스피커는 설치할 때 바닥에 쌓는 거를 스태킹이라고 스택한다고 하잖아요. 스태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조물 트러스라든가 이런 뭐 레이어드나 매다는 거를 리깅 또는 플라잉이라고 합니다. 리그한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물에 따라서는 이제 호이스트를 달아서 쭉 끌어올리는 이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하게 됩니다. 호이스트를. 자, 그다음에 콘솔 주변 어떻게 정리하냐? 콘솔 주변은 CDP나 뭐 이런 자주 쓰는 기계들은 가까이 설치하고 메인 콘솔 위치는 LR이 좌우에 잘 듣게. 그다음에 객석 전체 길이 지점에 객석 전체 길이에서 1분의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모니터 콘솔은 좌우에 의사소통이 편한 곳에 결정해서 씁니다. 무대 배치도를 참고해서 악기 위치 설치하고 또 설치할 때는 출연자, 연주자 및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케이블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케이블 아무리 잘못하면 뭐 거기서 사고 나니까. 그죠? 튜닝은 스피커 콘솔 무대 주변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실제적인 소리를 방출시키면서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스피커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사운드는 직접 다니면서 왔다 갔다 소리를 마지막 체크하는 거예요. 몇 번 틀면서. 튜닝 과정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통해서 하겠죠. 이런 과정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이상하네 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작은 공간에서 작은 소리 내는 건 되게 쉬운데 커지면 같은 음원대로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건 기술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운드 체크는 인풋 아웃풋을 먼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모니터라거나 코러스 전체 레벨을 확인합니다. 이건 뭐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허설은 이제 여러 팀들이 한 번에 움직이는 테크니컬 리허설하고 그 다음에
음향만 좀 따로 실제로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향이 가장 리허설 타임이 많고요. 사고는 가장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향 쪽 파트 맡은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 우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늘 고려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나갈 때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야. 불을 끄지. 그러면 갑자기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는 그 빛 때문에 동공이 커지다가 불이 딱 꺼지고 이제 나갈 때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대 옆에 계단을 놔두고 그냥 떨어져, 무대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되게. 그럼 어떻게 해? 무대 감독들이 그런 실수를 늘 감안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쪽 오세요. 가이드 해주고 바닥에다가는 형광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고 그쪽 못 가게 가이드를 해줘야겠죠. 그런 사고 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무대 쪽에서는 관리해줘야 돼요. 돌발 상황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 무선 마이크, 뭐 인이어 이런 것도 있잖아. 꼭 잘 챙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지가. 저도 공연했다가 독일 친구가 그 인이어 찬 거 벨트표 가져가 버렸어, 독일로. 그거 못 쓰는데, 독일에서 못 쓰는데 기념으로 가져갔어, 기념으로. 서울 재즈 페스티벌인가? 아무튼 되게 유명한 공연을 했는데 그날 바로바로 연락했는데 안 되더라고. 꼭 가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시 끝나고 나면 바로 무선 마이크, 인이어 이런 다 챙겨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 페이퍼들 항상 그래서 그 아까 일본 여자 스텝 얘기했죠. A4지나 이런 데다가 프린터물을 다 해놓고 늘 갖고 다니세요.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다 파일이 있으니까. 나는 요즘에 이런 공연 전체를 내가 하드웨어진을 많이 하니까 톡방을 만들어요, 톡방을. 그래서 아예 기술팀들 톡방 따로 만들어서 얘기를 다 해. 당일날 장비 반입하는 시간까지 다 정해. 자, 오늘 아침 8시에는 트러스 팀 먼저 오시고요. 8시에 온 트러스 팀이 장비를 하차하고 그 이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시간 잡겠다고. 그러면 9시부터 무대팀이 와서 무대 설치하라고. 9시에 무대팀이 로딩 되면 그 다음에 조명팀, 음향팀, 악기팀 맨 마지막에 영상팀 오는 거로 다 시간별로 체크하고 한쪽에 지연된 사람 다 보고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쓸데없이 기다릴 필요 없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자, 오늘 공연은 뭐 저녁 7시니까 음향, 조명, 무대, 트러스 팀이 아침 9시까지 와주세요. 그러면 난리나. 차량이 막 대책이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톡방을 통해서 다 컨트롤해줘요.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상황까지 다 올려줘요, 전부 다. 그러면 그거 서로 기획자나 다른 하드팀들이 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야.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렇죠?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계속 해 나가야지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요. 그런 역할들을 제가 사실 기술 감독을 많이 하거든, 무대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들을 어떻게 스피커 이만큼 디자인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기선 얼마나 필요합니까? 발전차랑 얘기해서 앰프 총 용량과 발전차 용량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면 기획자는 아,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현수막을 좀 다를까요? 이런 제안들을 이제 그 아까 봤던 이거만 봐서는 음향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기획자들 모르거든. 이거를 스케치업으로 그림을 3차원 그림 그려서 보여줘요. 그러면 아, 이게 되는구나 볼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소리는 이렇게 해서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다. 이 자리가 좀 안 들리긴 하는데 이 자리는 3만원짜리, 이 자리는 7만원짜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리에 따라서 그 소리에 대한 그 디스포션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악 디자인은 현재 어떻게 됩니다. 평가를 하죠. 그래서 장비 이제 반입 설치하는 것도 볼까요? 장비 로딩 되고 있죠. 이미 트러스 올라가 있고 무대 다 끝났고 이 타임에 이제 음향팀이 와서 한쪽에서 호이스 매달아 스피커 매답니다. 앰프 위치를 정하고 앰프 사이즈 줄이기 위해서 위에 올리게 되고요. 메인 스피커를 설치하죠. 메인 스피커 설치한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프론트 필 스피커 앞자리에서
커버되는 거. 하우스 콘솔에서 무대를 본 거죠. 이런 정보이 나옵니다. 하우스 콘솔은 여기가 돼야 되는 게 맞겠지. 근데 이 자리를 한 거는 기획자가 더 힘이 세서 여기 자리는 어떻게 될까? 소리가 들리고 뒤에 마크팅에서 들리겠지. 좋지 않아요. 어쨌든 뭐 협상을 봐주고 여기는 모니터 스피커고 바닥에 쓰는 사이드 쓰는 스피커고 공연 전반적인 세팅된 상황이고요. 여기는 모니터 콘솔 자리지. 모니터 콘솔도 사실 여기 무대가 같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여기 눈높이랑 가수 눈높이 맞겠지.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튜닝할 때는 무대 쪽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뭐 인터컴이나 무전기를 통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 진행할 때는 이렇게 콘서트를 진행하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무대 진행에 대한 공연 라이브 음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재밌죠? 우리가 기획을 하던 음향을 하던 어떤 공연의 전체적인 연주를 하던 전반적인 음향에 대한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라이브 사운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됐죠? 역시 됐네요. 배꼽에서 막 식기가 올리더라고요. 자, 그럼 잠시 이거 스톱. 아예 끊어요? 꼭 꺼야지. 살짝 꺼야지요.